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조금 찹네요, 그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숙제해봤어요. 숙제해봤으면 좀 보기 편할 겁니다. 자, 비정상적 의사표시 한번 보시죠. 비정상적 의사표시. 자, 80페이지에 자,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일단 여기 암기가 돼야 돼요. 두세 문제가 매년 나오거든요. 두 문제 아니면 세 문제. 자, 정상이 아닌 비정상적 의사표시. 자, 첫째 이제 의사와 표시가 이제 불일치한 경우, 마음속의 결정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그게 이제 107조, 108조, 109조. 몇 조는 안 외워도 좋지만 워낙 많이 나오는 것은 외우는 게 좋아요. 107 비진이 표시. 이걸 이제 한글로 쓰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해요. 아닐 비자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 또 이걸 혼자서 거짓말한다 그래서 단독 허위 표시라 그래요. 단독 허위 표시. 여기 107조. 이거는 유효, 예외적 무효 이렇게 했죠. 예외적 무효. 다음 108조. 108조는 통정 허위 표시. 줄여서 그냥 허위 표시라고 돼요. 통정 허위 표시. 이거는 혼자서 거짓말하는 거고, 이거는 둘이 짜가지고 둘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짜고 치는 곳에서 무효죠.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입니다. 짰으니까. 자, 109조 차고. 차고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자, 착각은 취소입니다. 취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자,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데, 마음속의 의사와 일치하는데, 자, 의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자가 생긴 거죠.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두 가지입니다. 자, 사기당한 의사표시, 사기를 당해서 의사표시했다. 또 강력한 협박을 당해서 의사표시했다.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도 취소입니다. 외울 때 이제 자, 진통착사 아니면 비통착사는 유무무치치. 유무무치치 이제 공통점이 이것 때문에 많이 낸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는 이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언제나 무효가 되었다. 이거는 취소가 되었다. 취소가 되어도 상대적입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이 무효되었다고 취소되었다고 대항하지 못합니다. 대항은 주장이죠. 대항 주장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선의의 제3자 보호라 그래. 이걸 자, 상대죠.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출제하는 거죠. 선의의 제3자 보호. 자, 어제 봤던 우리가 103조 반사회질서, 104조 불공정행위, 그 다음 강행법규, 105조 강행법규는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의 제3자 보호 안 돼요. 절대적 무효는 선악불문하고 제3자에게도 이게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다. 이건 선의의 제3자도 보호 안 돼요. 이거는 선의의 제3자 삼각형병은 보호되니까 이것 때문에 많이 출제해요. 자, 하나씩 가보죠. 그러면 107조 이제 비진이 표시부터 가봅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그 유형 해놨는데 설명 다 한 거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맨에 1, 유형은 양글 1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자, 동그라미 1번 보면 마음속의 의사와 외부적인 표시의 불일치란, 표의자는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은 표의자야.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사와 하고, 내심적 효과 줄여서 의사, 마음속의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도 줄여서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같은 말이 의사의 흠결이라고 돼요. 이것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다. 이거는 의사의 흠결이라고 합니다.
의사가 없다는 거죠. 마음속에 의사의 흠결은 없다는 겁니다. 없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의사의 흠결이라고 돼.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갑이. 자, 갑이 이 집을 자, 청여하겠다고 의사를 결정했어. 공짜로 주겠다. 의사 결정했습니다. 청여. 그런데 갑이 을에게 자, 의사는 공짜로 주겠다 그랬는데 표시는 자, 조심해야 됩니다. 청여할 의사는 없어요. 이 내가 공짜로 줄 의사는 없으면 의사가 없어. 의사가 없으니까 의사의 흠결이라 그래. 흠결은 없다는 거죠. 없음. 한자가 좀 어려 그죠? 없다. 흠결. 우리 학교에 안 가는 걸 결석이라고 그러잖아. 결석. 학교에 없다. 결석. 의사가 없다는 거야. 즉 의사가 부존재한다는 거죠. 청의할 의사는 없어요. 마음속에 의사는 없으면서 자, 심심해서 아니면 을 놀리려고 갑이 을에게 이 집을 청여하겠다고 표시는 했어요. 표시는 있지만 의사는 없죠. 그래서 이걸 의사의 흠결이라 그래. 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잖아요. 의사는 없으면서 준다고 했으니까 의사와 표시 불일치 같은 말이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의사의 흠결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의사의 흠결이 이제 107, 108, 109입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이거 3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불일치 알고 있는 것, 안다. 이걸 의식적 흠결이라고. 없는 걸 알고 있다는 107조 진의한 의사 표시와 통정의 표시 두 가지입니다. 잘라주고 이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 불일치 모르는 경우를 무의식적 흠결이라고. 의식하지 못하는 흠결. 이거 착오입니다. 착오. 조금 이따 자세히 할 거예요. 자, 107조, 108조는 불일치를 모르고 있는 경우고 착오는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양가로 이번에 하자 있는 의사 표시는 사기 강박당한 경우입니다. 동그라미 1번. 하자 있는 의사 표시란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해요. 마음속의 의사와 외부적 표시 일치하는데 심표. 의사 결정할 때 방해당한 상태가 하자 있는 의사 표시입니다. 두 가지예요. 2번 사기한 의사 표시하고 강박의 의사 표시가 하자 있는 의사 표시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가보자고. 2번에 진이 아닌 의사 표시, 비진이 표시. 자, 같은 말 하나 더 적으세요. 단독 허위 표시. 혼자서 거짓말한다. 단독 허위 표시. 혼자서 거짓말하는 게 바로 진이 아닌 의사 표시, 비진이 표시, 단독 허위 표시라 그래.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이가 없는 의사 표시. 자, 조금 전에 했던 거예요. 갑이. 자, 갑이 을에게 청여할 의사는 없습니다. 청여할 의사는 없으면서 자, 을을 놀래키려고 내 집을 공짜로 주겠다고 표시한 거죠. 지금 거짓말한 거죠. 의사와 표시 불일치하죠. 혼자서 거짓말했다. 단독 허위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걸 진이가 없는 진이가 없는 이걸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 그래요. 또 한자로 쓰면 진이 아닌 비자 써서 비진이 표시라는 거죠. 그래서 진이는 없이 거짓말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애들한테 가르칠 때 거짓말 하라고 가르쳐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 가르쳐요. 에? 애들한테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죠. 거짓말하면 나쁜 사람이란 말이야. 나쁜 사람이니까 너는 나쁘니까 책임지라는 거야. 이런 거짓말에도 이 표시는 유효합니다. 자, 유효하다는 것은 이 가옥의 소유권 이전을 하라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 거짓말하는 을이 자, 알았거나 그러면 악이죠. 항상 총칙에서 알았다 그러면 한자로 악이로 바꿀 줄 알아야 돼. 악이. 또는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을 경우,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부주의에서 몰랐다는 과실이야. 과실.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았거나 그러면 악이, 알 수 있었거나 그럼 과실. 이 두 개 중 하나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이 을을 보완합니다. 자, 악이나 과실은 보완하기 이때는 무효가 돼요. 자, 기억합니다. 자, 비진이 표시는 원칙은 유효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 비진의 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다. 무효니까 권리의무 발생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갑이 을에게, 자, 등기 넘겨줬다고 하죠? 자, 갑이 을에게 정의를 이유로 등기 넘겼어요. 그럼 등기를 딱 넘겨서 소유자 을이가 등기했습니다. 원칙은 이게 유효니까 을이 소유자죠? 유효.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이 또는 알 수 있었거나 과실이 있다면 요게 무효죠. 무효니까 등기가 무효가 돼요. 자, 등기가 무효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등기 말소에서 갑한테 이전해 줘야 되겠죠? 무효니까. 그런데 예외적 을이 이제 무효 등기를 팔았어요. 을이 조심해야 됩니다. 을이 병한테 팔았다. 매매. 자, 그러면 병이 제3자. 이 병이 이제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선이라는 것은 이 정의가 무효인 걸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면, 자, 이 무효로 병에게 대항 못하니까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렇게 무효다라고 주장을 못하니까. 이 사람이 악이라면, 악이 이 무효를 알았다면 무효라고 대항하니까 소유권 취득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효지만 이 선의는 유효가 되고 악이만 소유권 취득 못하는. 그래서 선악을 구별해야 돼. 자, 그걸 보러 갑니다. 이제 107조 박스 보세요. 진이 아닌 의사 표시 한자로 쓰면 비진이 표시 같은 말 단독 허위 표시. 총칙은 동의어가 많아요. 동의어는 빨리 암기해버려야 됩니다. 자, 제1항 의사 표시는 표의자는 말을 하는 사람 표의자야. 표의자가 진이 아님 한자로 쓰면 비진이죠. 비진이 즉 거짓말임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가 바로 유효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니면 자 죽었습니다. 알았거나 이퀄 악이 또는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의 경우는 무효로 한다. 지금 말하옵니다. 비진이 표시는 원칙은 유효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비진이를 알았거나 악이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의 경우는 무효로 한다. 자, 그러면 이걸 어렵게 낼 때도 어떻게 내느냐 보세요. 총칙이 이제 처음에 혼자 공부하면 어려운 이유가 살짝 거꾸로 낸단 말이죠. 자, 알았거나 악이 또는 과실의 경우는 무효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악의의 반대가 선이라고 그랬잖아. 악의의 반대 선이. 오화의 반대 엔더죠. 엔더. 자, 과실의 반대는 무과실이야. 선이 무과실이라면 유효하다. 요 개념을 이제 많이 낸단 말이에요. 자, 비진이 표시는 원칙은 유효한데 이 유효 속에는 상대방 을이 선이 무과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무효일 때는 악이나 과실이고 요 개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2항 전항 그럼 제1항이야. 전항 1항은 이제 제목으로 바꿔 읽으면 돼. 전항 즉 진이 아닌 의사 표시에 무효는 자 예외적 무효죠. 예외적 무효는 줄거세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 포인트입니다. 비진이 표시가 무효일 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반대말 적어보세요. 선의 반대말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한단 말이야. 자,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지 못한다. 반대로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상대적 무효라고 그래. 선의의 병에게는 유효고 악의의 병에게는 무효니까 이런 것을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상대적 무효라고 그럽니다. 자, 1번 의 내려옵니다. 의. 양가로 1번 표의자가 자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 표의자 말하는 사람 그 표의자 그럼 갑으로 바꿔 읽으면 돼. 표의자 갑이 진이 아님을 즉
비진이 거짓말임을 알고 한 의사표시를 진이 아닌 의사표시. 같은 말 비진이 표시. 혼자 거짓말한다 그래서 단독 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자, 그게 이제 2번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자, 비진이 표시는 혼자서 거짓말하는 거야. 혼자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걸 혼자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독 허위 표시라 그래.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108점. 이 통정 허위 표시는 통정 둘이 짰다는 거예요. 통할 통짜. 자, 거짓말하는 걸 서로 통했다는 거죠. 둘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갑도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갑도 비진이 표시를 합니다. 갑도 거짓말하고 을도 짜가지고 을도 비진이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둘이 비진이 표시한다 그래서 통정의 표시라 그래. 그러니까 둘이 짰다는 거죠. 이거는 비진이 표시는 짠 게 아니고 갑만 거짓말한 거고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통정의 표시는 둘 다 짜고 거짓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혼자 거짓말, 요거는 둘이 거짓말, 통정의 표시. 둘이 짰다 그래서 통정의 표시 항상 무효입니다. 그게 2번 얘기입니다. 양가리면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 을과 통정이 없다. 즉 짠 게 없다. 짠 게 없다는 점에서 조금 이따 배울 108조 통정의 표시와 구별된다. 이것도 자주 나왔죠. 107조 비진이 표시는 통정이 없어요. 혼자서 거짓말한 거고 통정의 표시는 둘이 짰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착오는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착오는 이렇게 돼요. 착오는 의사와 표시 불일치를 모르는 거예요. 착각이죠. 자, 착오는 자, 착각이야. 비진이 표시하고 다른 게, 자, 갑이 내가 1억에 팔겠다라고 의사를 결정했어요. 1억. 이 집에. 근데 을한테 이제 편지로 만약에 청약하려고 그러는데 잘못 적어가지고 글자를, 표시를 원에 팔겠다라고 1,000만원으로 잘못 표시한 거야. 자기는 1억에 결정했는데 표시를 잘못했죠. 이게 불일치하잖아. 이 불일치를 갑이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으니까 이건 착각입니다. 자, 비진이 표시는 혼자 불일치를 알고 있는 거고 통정의 표시는 둘이 짜가지고 둘 다 알고 있는 거고 착오는 불일치를 모르고 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무의식이죠. 자, 그 점을 기억을 합니다. 자, 양가로 3번 대표적이네. 기억하면 대표적이네. 3번 갑이 청의의사 없이 줄 것이에요. 청의의사 없이 그러면 비진이죠. 청의의사 없이 을에게 부동산을 청의하기로 하고 을에게 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 이게 대표적인 비진이 표시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자, 청의할 의사는 없는데 청의하겠다고 표시하면서 소유권 이전은 해준다. 이게 대표적인 비진이 표시입니다. 자, 오른쪽 기출이 보세요. 위에 거는 맞고 뒤에 거는 틀린데 보죠. 밑에 위에 거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단독 허위 표시죠.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의 표시와 구별된다. 이건 정확한 지문이에요. 밑에 지문은 자 보세요. 이거는 비진이 의사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가 아니라 통정의 표시와 구분된다 이렇게 돼야죠. 통정의 표시와 구분됩니다. 비진이 표시냐 통정의 표시냐는 통정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합니다. 자, 다음 장 갑니다. 이번 요건에서는 양가로 2번 기억하세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됩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 그래서 의사의 흠결이야. 다음 3번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알고 있어야 돼.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돼. 3번 이 점에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착오와 구별됩니다. 자,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데 착오자가 모르고 있는 경우야. 자, 4번 비진이 표시하게 된 줄거리의 동기나 이유는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사 표시하는 동기나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자, 그런 점 조심하고, 이제 판례에서 뭐 진이의 의미, 1번 판례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동그라미 1번. 자, 진이의 떡. 진이. 자. 자, 1번. 진이 아닌 의사 표시해서 줄거보세요. 진이란 특정한 내용 줄거세요. 특정한 내용입니다. 특정한 내용에 의사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심표를 찍고 특정 내용에 의사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동그라미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거꾸로 잘립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은 동기야. 동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은 자, 특정 내용에 의사 표시하고자 하는 생각이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게 이제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 오른쪽입니다. 3번 효과로 옵니다. 큰 3번 오른쪽, 3번 효과. 효과가 가장 중요해요. 효과는 1. 원칙은 유효죠. 효과는 유효냐, 무효냐, 취소냐가 효과야. 자, 1. 원칙은 유효. 가로 하니까 기억해야 돼.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죠. 선의 무과실. 선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선의는 모르는 게 선의라고 그랬죠. 무과실은 과실이 없는 거죠. 과실이 없는 거. 자, 잘 기억해야 됩니다. 107조 비진의 표시는,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단독 회의 표시는, 원칙은 유효. 유효라는 개념 속에 의리, 상대방은 선의 앤더 무과실을 전제로 합니다. 선의 무과실. 자, 동그라미 1번. 진이 아닌 의사 표시 동그라미 원칙은 유효니까 표시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의사는 없어요. 정의할 의사는 없지만 거짓말한 표시대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칙. 자, 다만 예외. 상대방의 진이 아님을 동그라미 뭐 했거나 알았거나 한자 쓰면 뭐죠? 악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한자로 쓰면 뭐죠? 과실의 경우는 무효다. 또는입니다. 엔드가 아니야. 악이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효다. 즉 반대.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 앤드 무과실인 경우 한해서만 유효하다. 요 개념을 굉장히 답으로 많이 내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인 때 한해서만 유효다. 그런 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양거리 2번 예외 내려오면 예외는 무효죠. 무효는 상대방이 악이나 과실이 있는 경우는 악이나 과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무효다. 자, 밑에 한번 1번 볼까요? 판례 동그라미 1번. 근로자는 이제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자, 사직서 사건이 비진의가 많아요. 갑이 회사, 자, 근로자죠. 자, 갑이 사직할 의사는 없어요. 사직의 의사는 없습니다. 의사가 없어요. 없는데 회사가 사직서라고 이제 강요를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사직서를 쓴다. 이게 대표적인 비진의 표시죠. 의사 없이 사직서 쓰니 대표적인 비진의 표시야. 그리고 원칙은 뭐 하죠? 유효하죠. 사직된 거야. 그러나 이 비진이 한다는 걸 상대방이 뭐 했거나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사직이 무효죠. 이 판례입니다. 요거는 보세요.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 처리하였다고 줄거보세요. 즉시 재입사 형식을 취한다 이거야. 사직서 썼다가 한 달 있다가 즉시 재입사한다. 이거는 비진이라는 걸 회사가 알았다는 거죠. 알았으니까 무효인 비진이라는 거야.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이거는 회사가 알았죠, 그죠? 알았으니까 무효인 비진의 표시죠. 그 사직원 제출은 줄거세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해당해요. 해당한다. 이건 무효다, 유효다? 무효라는 거죠. 회사가 알았으니까 무효인 비진의 표시가 됩니다. 대표적인 비진의 표시 판례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 가면 문제는 이제 비진의 표시 원칙은 유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라고 그랬죠.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입증. 우리 입증, 증거를 제출하는 입증입니다. 입증, 증명 같은 말이에요. 입증, 증명. 무효 주장자가 증명해. 다음 페이지 3번. 동그라미 3번. 상대방은 일단 선의로 모르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상대방은 선의로 추정되므로, 자, 줄을 넣는다. 상대방의 악의에 대해서는 무효 주장자, 즉 비진의 표시한 자가 증명 책임을 집니다. 자, 갑이 상대방의 악의를 증명해야 무효가 됩니다. 자, 왼쪽 기출문제를 바로 외워보세요. 왼쪽 기출문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알았다. 그래야 무효가 되잖아. 무효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됩니다. 무효 주장자가 증명한다. 자, 맨 밑에 양가로 3번 내려오세요. 자, 제3자와의 관계는 선의의 제3자 보호라 적어. 선의의 제3자 보호. 선의의 제3자 보호입니다. 자, 줄었죠? 비진의 표시가 무효가 되는 경우 누구에 대항 못한다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 보호입니다. 이걸 상대적 무효라 그래요. 자, 오른쪽 4번에 적용 범위 옵니다. 자, 적용 1번에 재산상 법률행위에 적용이 돼요. 자, 첫 번째를 줄였습니다. 자, 계약이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뿐만 아니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비진의 표시인 적용이 돼요. 왜? 혼자 거짓말하면 되니까. 자, 갑이 거짓말할 때는, 자, 이게 계약도 거짓말할 수 있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거짓말할 수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혼자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건 적용됩니다. 자, 근데 이제 4번 중요해요. 4번. 공법상 행위는 적용이 안 돼요.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4번. 공법행위하고 소송행위는 비진의 표시가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즉 표시된 그대로 유효하다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공무원이 거짓말하면 100% 유효합니다. 효력이 발생해요. 공무원이 사직서 쓴다. 그러면 언제나 유효입니다. 공법행위. 자, 밑에 그 예제 문제 한번 보죠. 예제 문제. 어떻게 나오는가?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1번은 반드시 외워야 될 판례죠. 1. 진이란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정확하죠?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정확합니다. 2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을 경우, 상대방이 알았죠? 그럼 유효야, 무효야? 알았으니까 무효가 되겠죠? 무효. 표의자는 진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효이다. 이렇게 되죠. 무효이다. 답 2번이네요. 무효이다. 우리는 취소는 3개밖에 없다 그랬죠? 취소 3개. 이거 전번주에 외우라 그랬죠? 우리 취소는 3가지 뭐였죠?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법률에 행위하면 취소죠. 그 다음에 착오, 사기강박, 요거밖에 없다 그랬죠. 재착사, 요거만 취소죠.
제착사. 외울 걸 빨리빨리 외워버려야 돼. 이거는 제압능력 차고 사회강박만 취소야. 나머지는 유효 아니면 무효예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고, 자 3번은 아직 안 배웠는데 그 뒤에서 배울 거예요. 무조건 대리계약이 나오면 대리인 표준입니다.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여부는 당연히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합니다. 대리계약은 대리인이 하니까 대리인 표준입니다. 자 4번은 조문이네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자 효력이 없는 경우라는 것은 무효인 경우 이런 뜻이야. 무효인 경우. 효력이 없는 경우. 무효인 경우는 선의의 제3자죠. 법률행위의 당사자 갑과 을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법조문입니다. 다음 5번 아까 풀었던 거.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의 표시와 구별됩니다. 답이 2번. 뭐리지 출제예요. 자, 다음 이제 16으로 갑니다. 6. 통정의 표시. 이게 조금 복잡해요. 자, 일단 먼저 기억할게. 1. 비진이 표시는 원칙은 유효. 예외적으로 이거는 상대방이 선의 앤더 무과실을 전제로 합니다. 제가 삼각형 하면 선이 기억나야 돼요. 시옷을 줄여 선이. 그러니까 삼각형 한 개 더 나오면 무과실입니다. 선이 뭐 예외적으로 무효죠. 자, 이때 무효일 때는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죠. 악이나 과실이면 무효다. 자, 무효가 되면 요거는 선의의 제3자 삼각형병에게는 무효라고 대항하지 못한다. 다음 두 번째. 여기는 거의 매년 나와요. 108조 통정의 표시입니다. 둘이 짜가지고 고스톱 치는 거 통정의 표시. 줄여서 그냥 의 표시라고 돼요. 둘이 짰으니까 무효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출제하는 게, 자, 보자. A가, 자, 갑한테 돈을 10억을 빌려줬어요. 채권자죠? 채권자. 소비대차 채권자입니다. 소비 채권자. 갑이 소비대차 채무자예요. 이게 통정의 표시는 재산을 숨길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제 동기는 따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의사 표시할 때는 동기는 불문합니다. 숨기기 위해서 하든 심심해서 하든 속이려고 하든 따지지 않아요. 자, 갑이 대개 이제 재산 숨길 때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면 변제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데 채무자가 부도날 것 같아요. 부도날 것 같으니까 A가 채권자의 재산을 갖다가 돈을 받으려고 갑의 재산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집이 한 채 있더라고요.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집이 한 채 있어. 그래서 이제 A가 돈을 안 갚으니까 이제 부도날 것 같으니까 이 집에 강제 집행하려고 그래요. 강제 집행 당하면 이제 경매 당하는 거죠. 그럼 갑이 쫓겨나니까 이제 요 강제 집행, 갑이 요걸 면탈하려고, 강제 집행을 면탈하려고 친구 찾아갑니다. 나 친구야, 큰일 났다. 나 우리 집 이거 경매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너 이름으로 등기 좀 해놓자. 라고 둘이 짜는 거야. 이 사람은 자, 매도할 의사는 없죠. 팔 의사는 없어요. 비진이죠. 없는데 매도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거죠. 의사와 표시 불일치, 의사의 흠결이죠. 이게 비진이잖아. 그래서 매도에 표시를 합니다. 을도 마찬가지. 둘이 짜가지고 통정해서 둘이 짜서 통정 같은 말, 통정, 통모, 합의한다는 거죠. 짰다는 거야. 합의. 또 양해도 같이 나와. 양해. 이런 거. 통정, 통모, 합의, 양해. 순수한 말로 짜고 이런 말이죠. 둘이 짜고. 요 5개 중에 하나 나오면 무조건 108조입니다. 통정, 통모, 합의, 양해, 짜고. 요 글자가 안 나오면 비진이 표시고 혼자 거짓말하는 거.
돈이 짜고 이제 우리 좋다. 이 사람도 매수할 의사는 없어요. 사고 싶은 의사는 없어. 없는데 자 매수하겠다고 표시만 한 거죠. 비진이 표시죠. 얘도 비진이 표시. 얘도 비진이 둘이 짰다는 거죠. 통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매 계약서를 만들잖아요. 매매 계약서. 매매를 계약서. 그러면 이제 통정한 매매니까 이거는 무효라는 거죠. 통정의 표시는 무효다. 이 무효 계약서에 의해서 을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이 등기도 무효가 되죠. 이렇게 이제 재산을 짜서 을앞으로 등기하는 게 대표적인 통정의 표시야.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입니다. 등기는 무효란 말이야. 근데 소유자는 갑이야. 소유자가 갑입니다. 네, 그런 뜻. 네. 네. 갑이 소유자, 네? 그렇죠. 무효니까. 그런 이제 둘이서 이제 이면 계약 쓰면 되죠, 이제. 네. 그럼 이제 이걸 찾아가면 돼요. 근데 이 소유권 찾아가면 되는데, 이 소유권 찾아가면 뭡니까, 이거? 갑집행 당한단 말이에요. 이거 안 찾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A로 봐서는 답답하죠. 아니, 분명히 한 하루 전에는 볼 때 갑이 소유자가 돼 있었는데, 한 2, 3일 지나니까 을앞으로 등기돼 있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은, 자, 이게 통정의 표시정을 이 사람이 입증하면, 이 사람이 요걸 취소할 수 있어. 요걸 채권자 취소권이라 그래요. A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서 소유권에게 찾아와서 강제 경매를 넣으면 되는 거죠. 좀 기억해야 됩니다. A는, 자, 통정의 표시가 무효일지라도 A가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 같은 말 사해행위 취소권이라고 돼. 자, 사기쳐가지고 해치는 행위,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같은 말입니다. 자,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소송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채권자 취소당하면 이 사람 경매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어디 빨리 팔아야 되겠죠? 자, 그럼 자기 게 아닌데 이렇게 팔 수 있어요. 자, 팔기 전에 만약에 갑이 돈을 다 갚았어요. 돈을 다 갚으면 자, 이제 채권자 취소 안 당하잖아. 돈을 다 갚았다면. 그러면 이걸 찾아올 때 갑이 이걸 무효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말소 등기로 소유권이니까 말소 등기로 찾아올 수 있겠죠. 소유자니까 야 말소하라 라고 말소 등기로 찾아오거나 또는 진정 명의회복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부당이도로 찾아올 수도 있고 무효니까. 근데 찾아가기 전에 이제 을이 팔았어요. 나 팔았다. 그리고 아까 했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못한다. 병이 선이라면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얘가 악이라면 악이에게는 대항할 수 있죠? 악이에게는 대항할 수 있으니까 악이는 소유권 취득을 못해요. 악이는 소유권 넘겨야죠. 선의의 제3자. 그 다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또 조심해야 돼. 선의의 제3자가 또 정의에게 팔아요. 매매. 이 사람을 전덕자라 그랬어요. 전덕자. 우리 부동산 이중매매하고 비슷했지. 전덕자. 이 사람 조심해야 돼. 선의로부터 이어받으니까 이 사람은 악이라도 보호된다는 거죠. 악이도 보호됩니다. 악이도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죠. 선의는 당연히 보호되는 거고. 이걸 은폐물의 법칙이라 그래. 항상 은폐물의 법칙. 항상 선의의 제3자 다음에 전덕자는 악이라도 보호되는 것은 선의가 이렇게 막아준다는 거야. 은폐해 주니까 정은 이 두 사람이 통정의 표시로 이게 무효라는 걸 알았더라도 보호되니까 이걸 은폐물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낼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도 병이 악이란 보호 안 되는데 병이 또 팔았어요. 팔면 이 정은 요때는 조심해야 돼. 악이니까 얘는 선이라면 보호돼. 선이라면 악이는 보호 안 되고 여기서는 병이 선이니까 악이도 보호되는 거예요. 이걸 은폐물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낼 게 많으니까 108조는 거의 매년 출제예요. 자, 요걸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의의 제3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새로 이 법률 관계에 맺어야 돼요. 자, 하나씩 가보죠. 108조.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통정한 허위의사표시 줄여서 허위 표시라고 돼. 제1항 상대방과 통정한 짜고 한 허위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둘이 짰으니까 무효입니다.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 그냥 통정허위 표시 이렇게 하면 돼.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반대말 또 적죠.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항상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반대로 악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다. 자, 대항한다는 것은 주장한다는 거죠. 자, 밑에 1의 설명 다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통정의 표시란 상대방과 통정, 즉 합의해서 짜고 하는 허위 표시를 말한다. 뭐 예컨대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겁니다. 이건 기억해야 돼. 시험에 잘 나오는데 갑이 자신의 채권 A에 강제집행을 면자라면 탈자 넣고 기억하세요. 멸탈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안 당하기 위해서 을과 동그라미 짜고 나왔죠. 짜고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 거짓말하여 을 앞으로 가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영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겁니다. 자, 오른쪽 2번 가장 중요한 게 양가로 2번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죠. 불일치. 그리고 양가로 4번이 가장 중요해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해서 상대방과 짜야죠. 통정,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통정, 합의 짜고 해야 돼. 이 점이 통정했다는 점이 바로 아까 했죠. 통정이 없는 107조 진의하사 표시와 구별됩니다. 자, 양가로 5번. 이 통정의 표시하는 동기나 이유는 묻지 않는다 그랬죠. 107, 108, 109, 110 공통점이에요. 3번의 효과는 자, 효과는 이렇게 되겠죠. 둘이 사이에 자, 갑과 을이 당사자야. 당사자 사이는 무효죠. 무효. 당사자 간의 물은 무효입니다. 동그라미 1번 줄거세요. 당사자 갑을 사이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둘이 사이에는 무효다. 짰으니까 자, 따라서 갑니다. 가장매매의 경우 가장매매가 바로 통정의 표시죠. 매도인 갑은 무효니까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 무효의 특징이죠. 자, 무효는 둘이 짜가지고 등기하기로 했어요. 근데 아직 이행하기 전에는 갑은 이행할 필요 없죠. 이행할 의무 없어요. 무효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하면 이 등기는 부당이득이니까 반환해 줘야 되겠죠. 반환 무효. 그건 조심해야 돼. 그리고 자, 허위 표시는 우리 어제 배웠던 103조가 아니란 말이야. 허위 표시 108조가 반사회 질서 103조에 해당하는 아니므로 이거야. 가장 매도인 갑은 이행 후에는 자,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소유권에 대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요게 이제 103조와 달라요. 자, 조심해야 돼. 103조 우리 첩계약, 도박계약 보세요. 첩계약이나 도박계약은 103조 위반이었잖아. 요렇게 등기가 넘어가면 이거는 불법 원인급여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 다르죠? 이거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라 108조 위반이지 103조 위반이 아니니까 이 등기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또는 소유권에 의해서 말소 청구할 수도 있다. 또는 진정명예회복으로 이전 등기할 수도 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게 103조와 차이야. 그래서 어제 했지만 자, 103조는 108조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랬죠. 자, 다시 와보세요. 그래서 이제 많이 중요해요. 앞에 지금 다시 돌아옵니다. 한 개씩 알아가야 돼요. 자, 103조에 적용 안 되는 거. 59페이지 와보세요. 59쪽에. 59페이지 맨 위에 자, 방가로 2번 반사유질서 법률행위 103조에 해당하지 않아. 그게 1번 바로 이거 1번 요거란 말이에요. 1번 요거.
자, 여기서는 이제 강제집행 면탈하기 위해서 허위로 가장 매명, 이거 허위로 저당권 설정도 마찬가지야. 그거죠?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동그라미 치라 그랬죠? 허위의 근저당 설정 경려한 행위는 108조 통정의 표시로 무효지만 103조 반사의 질서 법률 행위는 아니다. 그래서 출제를 잘해요. 자, 다시 원위치도로 오세요. 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음.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갑니다. 동그라미 마찬가지 동그라미 2번. 가장 매수인 을이라고나. 자, 가장 거짓말 매수인 을이 자, 병한테 팔았어요. 이렇게 팔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 소유물 판 거야? 자기 거 판 거야? 갑의 소유물 팔은 거예요? 갑의 뭐 소유물 팔았죠. 이 사람은 불법행위 저질렀잖아. 만약 5억에 팔았다. 5억은 이 돌려줘야죠.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게 2번 얘기입니다. 가장 매수인 을이 선의의 제3자 그러면 삼각형 병이라고 놓으세요. 삼각형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격리해 준 경우에는 심표. 가장 매도인 갑은 가장 매수인 을에게 매매대금 우리는 5억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남의 것 팔았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 자, 그 점을 조심하고 맨 밑에 판례가 이겁니다. 자, 갑이 통정의 표시했을 때 A가 채권자 취소권 즉 같은 말 사행이 취소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밑에 판례 정리합니다. 채무자 갑이라고 놓으세요. 갑의 법률행위가 통정의 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잘라주세요. 채권자 취소권 같은 말 사해행위 취소권, 사행위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고 또 잘라주고 한편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 갑의 법률행위라도 들고 나간다. 통정의 표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무효이다 이거죠. 통정의 표시는 무효입니다. 그럼 두 개를 섞으면 앞에 자 통정의 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 취소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있다.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넘겨서 양가로 2번 제3자에 대한 효과 중요 표시하세요. 제3자에 대한 효과를 가장 많이 출제합니다. 옆에 저 선의의 제3자 보야? 선의의 제3자 보. 자, 방가로 1번 제3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자, 제3자가 누구냐? 제3자는 선의의 제3자만 보고 된다 그랬죠? 선의의 제3자. 자, 요게 통정의 표시가 1월 1일 날이었어요. 통정의 표시가. 그러면 이 선의의 제3자는 이거보다 나중에 이거 새롭게 이해관계 맺어야 돼. 그러니까 1월 1일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가 있어야 돼.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 먼저 돈 빌려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옛날 사람이죠. 이 사람은 선의의 제3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보다 늦게 나와야 선의의 제3자입니다. 자, 가보죠. 제3자 1번 허위 표시도 선의의 제3자 삼각형 병에 대해서는 유효죠. 표시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유효합니다. 선의의 제3자는 따라서 허위 표시의 당사자 갑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즉 가로 열고 가장 매도인의 채권자 A 포함 어느 누구도 주문해간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통정의 표시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자, 이 A도 갑도 을도 이 선의의 병에게는 이게 무효라고 대항하지 못해요. 무효라고 주장하지를 못한다. 이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이쪽에서는 무효다라고 주장 못해요. 이렇게 무효라고 주장을 못하니까 얘는 유효가 되는 거죠. 선이라면. 그래서 소유권 취득합니다. 조심해야 돼. 자, 대항하지 못해 처음 한자예요. 자,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쪽에서는 주장을 못해요. 그러나 병이 이렇게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자, 이 계약이 병이 자기가 유리하면 유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 계약이 불리하면 이쪽에서는 무효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얘만 보호된다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이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상관이 없이 무효다. 그래서 너는 소유권 취득 못했다라고 주장 못해요. 그러나 이쪽에서는 선택해서 무효 주장할 수도 있고 유효 주장할 수 있어. 이걸 상대적 효력이라 그래. 이 병은 유효 무효 주장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쪽에서 무효를 주장 못한다는 거죠.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방가로 4번부터 먼저 보세요. 맨 밑에 방가로 4번 찾았어요. 여기 설명한 거도 맨 밑에 선의의 제3자 삼각형 병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무효를 주장하지를 못하지만 심표 줄거세요. 거꾸로 선의의 제3자는 삼각형 병은 스스로 무효 주장할 수는 있다. 이게 바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으로 올라오세요. 자, 동그라미 2번. 제3자의 뜻이야. 동그라미 2번. 제3자라 줄거세요. 제3자란 당사자 갑과 을과 그의 포괄성계인 이외의 자로서 이건 기억합시다. 자, 제3자의 뜻. 통정의 표시를 갑과 을이 했어요. 자, 가장된 거짓말 매매 계약 했죠. 무효입니다. 이 등기도 무효다. 근데 이 무효지만 이 무효라고 병한테는 병이 선이라면 선의의 병에는 요게 무효라고 대항하지를 못해요. 못하니까 병은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병이 누구냐? 자, 요 갑과 을은 제3자가 아닌 당사자죠. 당사자. 갑이 사망했다. 상속인. 을이 사망했다. 이 상속인도 당사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3자란 당사자와 이 상속인을 포괄성계인이라고 그래. 포괄성계인 이외의 자. 이외의 자로서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선의의 제3자라 그래요. 자, 갑니다. 외워야 돼. 제3자란 당사자와 그의 포괄성계인 즉 상속인 이외의 자로서 심표 허위 표시에 의해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자 줄거세요.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를 의미합니다. 새로 이해관계 맺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실질적인 새로운 이해관계죠. 자, 제3자의 범위는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맺은지 여부에 따라 동그라미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제3자입니다. 그런 점을 조심합니다. 다음 3번부터 보죠. 3번 통정의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 줄거세요. 가압류한 자, 가압류 채권자도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합니다. 자, 가압류 채권자 새로 가압류했잖아요. 가압류 채권자도 새로운 이해관계니까 선의의 제3자입니다. 나중에 이제 좀 외워줘야 돼. 자, 동그라미 4번에서 그 파산관제인도 대표적인 제3자입니다. 또 4번 파산한 소비대주의 파산관제인. 파산관제인은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파산관제인은 파산자의 포괄성계인이지만 파산자와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므로 줄거세요. 제3자에 해당한다. 짧게 파산관제인도 대표적인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합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게 파산관제인이 선이냐 악이냐는 선악도 조심해야 돼요. 파산관제인 개인이 아닌 줄거는다. 총파산 채권자 기준으로 한다. 파산관제인의 선의 악의는 총파산 채권자 기준으로 합니다. 고로 파산관제인이 악이라도 다 줄고 나간다.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되지 않는 한
파산관제인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합니다. 총파산 채권자 전원이 악의가 되지 않는 한 파산관제인은 선의의 제3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자가 아닌 대표적인 사람. 자, 7번, 8번 묶으세요. 7번, 8번. 7번, 8번은 자주 나올 7번. 자, 제3자가 아닌 사람. 7번. 통정의 표시인 채권 양도계획이 체결되는 동그라미 채무자, 채무자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7번. 자, 조금 어렵습니다. 보죠. 자, 아까 새로, 자, 뉴. 실질적으로, 새로 이해관계를 맺어야 선의의 제3자라 그랬죠? 자, 가보죠. 채권 양도 채무자. 갑이 을에게 돈을 100만원 빌려줬어요. 채무자, 채권자입니다. 1월 1일 날. 이 사람은 결국은 옛날 사람, 올드니까 제3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빌려줬는데, 갑이 한 2달 있다가 3월 1일 날, 심심합니다. 갑이 거짓말로, 야, 갑이, 을 보고, 이는 내가 을한테 100만원 받을 돈이 있는데, 너한테 거짓말로, 가장으로, 내가 너한테 채권 요거 양도할게, 라고 거짓말로 합니다. 병이, 그래, 심심하니까, 을 속삭이려고. 좋다. 내가 거짓말로 채권 양도받는 걸 할게. 거짓말로 가장 양도를 해요. 3월 1일 날.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야? 옛날 사람이야? 옛날 사람이잖아. 옛날 사람이 이 채무자는 제3자가 아닙니다. 채권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는 옛날 사람이니까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8번도 자주 나와요. 8번은 일단 줄 긋고 제3자는 계약에서 제3자 수익자는 명칭만 제3자지 새로운 이해관계는 아니에요. 또는 대리행위에서 대리인이나 본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 좀 외우셔야 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같은 말 수익자 또는 대리계약에서 대리인이나 본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방가로 2번. 중요하고 제3자는 선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즉 제3자는 선이라면 과실이 있어도 보호된다. 왜? 법조문이 그렇잖아요. 갑니다. 통정의 표시하면 자, 법조문 이렇게 돼 있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라고 대항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선의만 보호되죠. 이 사람이 선이면 보호되는 것이지 선이 무과실이면 대항하지 이게 아니잖아.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선이라면 이 병이 과실이 있든 과실이 없든 따지지 않아요. 과실이 있어도 보호됩니다. 선이면 족하지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3자는 선이라면 과실이 있어도 보호된다는 것은 권리 취득한다. 자, 방가로 3번 조심. 항상 우리 법은 제3자는 선의로 추정돼. 항상 우리 법할 때 추정되는 사람은 정명 책임이 면제돼. 입증 즉 정명 책임 면제입니다. 정명 안 해도 됩니다. 추정되는 사람은 입증 책임이 없어요. 자, 방가로 3번 갑니다. 제108조 2항에 규정된 줄거세요. 제3자는 제3자 앞에 자, 우리 107, 108, 109, 110 다 공통점이야. 지금 배우고 있는 107, 108, 109, 110에서 이 제3자는 다 선의로 추정돼요. 107, 108, 109, 110조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죽어나간다. 선의로 삼각형 병으로 추정된다. 고로 조심해야 돼. 병은 선의로 추정되니까 병은 입증할 필요가 없죠. 병은 입증할 필요가 없고 이쪽에서 무효 주장하는 사람이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돼. 병의 악의를 무효 주장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제3자 병이 악의라는 사실에 대한 주장하고 정명 책임은 무효 주장자에게 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107, 108, 109, 110조에서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니까 이쪽에서 무효 주장자가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무효가 됩니다.
뭐 외울 게 많죠, 그죠? 178조가. 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다음 장.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박스 있죠? 중요 표시 해놓고요. 나중에 암기돼야 돼, 이게. 한 2, 3년 하면 이제 꼭 나오거든요. 특히 맨 왼쪽에 제3자에 해당하는 1번 아까 했죠. 가장 소비 대주가 파산하면 파산 관계인이 대표적인 제3자입니다. 자, 오른쪽에 아닌 사람 3번, 4번, 7번은 기억해요.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수익자는 형식적 명칭만 제3자지 실질적 제3자가 아닙니다. 다음 4번에 대리 계약에서 본인이나 대리인도 제3자가 아닙니다. 다음 7번 아까 했죠? 채권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도 제3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라는 것은 보호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양가로 3번 여러분. 전덕자에 대한 여러분. 자, 전덕자 정입니다. 정. 아까 했던 거죠? 전덕자 정. 은폐물의 우측 나와요. 갑니다. 동그라미 1번. 제3자가 선의인 경우 삼각형 병이죠. 삼각형 병은 제3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다. 따라서 선의의 병, 삼각형 병으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전덕자 정은 악이라도 보호된다. 이게 무슨 물의 법칙? 은폐물의 법칙입니다. 은폐물의 법칙. 만약에 2번 제3자 병이 악인 경우에도 동그라미 병인 경우에도 전덕자 정이 선이라면 선의의 정은 보호된다. 기억 잘해야 돼. 자, 병에게 팔았다. 병이 선이라면 보호되죠. 선의의 병이 정에게 팔았다. 그러면 정은 선악불문하고 보호된다. 이게 무슨 물의 법칙? 은폐물의 법칙. 을이 이제 병한테 팔았는데 병이 악이다. 그럼 보호 안 되잖아요. 악의의 병이 이렇게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은 선이라면 보호된다. 이거죠. 1번, 2번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 4번. 적용 범위 갑니다. 적용 범위에서 3번만 기억하세요. 3번. 공법상 행위는 적용 안 돼요. 공법행위, 소송행위는. 자, 공법행위하고 소송행위는 10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안 되니까 즉 표시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법행위는. 자, 5번에 은닉행위. 네, 이건 좀 중요 표시해 놓고요. 은닉행위. 자, 은닉행위. 자, 이겁니다. 설명하고 가죠. 자, 은닉행위는 숨기는 걸 은닉행위라고 그래. 우리 범인 은닉죄 그러죠. 은닉행위. 자, 1번 보면 허위 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를 가장행위라고 그래. 가짜행위. 그리고 가장행위 속에 숨겨진 행위를 은닉행위라고 그래. 은닉행위. 자, 2번은 줄거서 2번. 가장행위는 무효인데 은닉행위는 원칙은 요건 충족한 한 유효합니다. 자, 은닉행위는 유효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보세요. 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 이 건물을 증여해요. 공짜로 주겠다. 예, 알았습니다. 라고 둘이 아버지와 자식이 청여계약 체결합니다. 뭐 청여계약은 청약과 성락으로 체결. 이건 유효하잖아요. 유효했어요. 그러면 증여로 소유권 이전 넘게 하면 세금이 많이 나와요. 증여세는. 그래서 이 증여세 이걸 떼먹기 위해서 탈세하기 위해서 둘이 짜는 거죠. 아버지하고 자식이 야, 안 되겠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우리 매매한 것처럼 매매 계약을 거짓말로 가장된 매매 계약 체결하자. 통정하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라고 해서 가장 매매 계약 체결. 여기 이제 108조죠. 이 표시로 가장 매매 계약. 이건 무효잖아요. 108조 무효. 자, 그러면 이걸 숨기는 행위죠. 증여세를 숨기기 위한 은닉. 은닉 행위는 유효해요. 그럴 때 이제 매매를 권리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거죠. 이걸 우리 배웠죠? 이 등기는 유효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왜? 이 증여가 유효한 게 있었으니까 등기는 유효하게 돼. 그래서 등기 원인을 다르게 기재하는 것은 유효입니다. 그러면 누가 소유자야? 을이 100% 소유자예요. 자식이 100% 소유자입니다. 근데 을이 만약에 병한테 팔았다. 병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100%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게 통정의 표시죠. 좀 다르죠, 아까. 자, 통정의 표시 이렇게 됐잖아요. 통정의 표시는 둘이 짜는 것만 있었잖아. 그죠? 통정. 이게 무효니까 이걸 팔면 선의의 병만 보호됐잖아. 악의병 보호 안 됐죠? 또 은리갱이 팔려 요거는 자,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보세요. 밑에. 자, 3번 요겁니다. 3번, 양으로 3번. 아버지 부갑이 자식을에게 부동산을 동그라미치되 청유하면서 청유세를 포탈하기 위해서 가장된 거짓말 매매한 경우, 자, 줄거세요. 가장 매매는 108조로 무효이나 숨겨진 청의 은리갱이는 자, 유효하다. 따라서 조심해야 돼. 자, 자식을에게 부동산을 매수한 병은 제3자 병은 악이나 과실이 있더라도 선악불문하고 삼각형이든 동그라미든 불문하고 100% 소유권 취득한다. 병이 소유자에 따라서 아버지 갑이나 자식은 병에게 어떤 형태로든 등기 말소 청구할 수가 없다.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합니다. 선악불문하고 취득해. 자, 그런 점 조심을 하고. 자, 예제 문제 1번에서 답 3번 보세요. 답 3번. 틀린 것. 자, 3번. 당사자가 통정하여 자, 청여를 매매로 가장한다. 바로 버려야 돼. 통정해서 청여인데 매매라고 거짓말했죠. 그럼 뭐는 유효야? 청여는 유효하고 매매는 무효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청여와 매매 모두 무효다. 이게 틀렸죠? 자, 청여 계약은 유효하고 가장 매매만 무효다. 근데 기억합니다. 청여는 유효하고 가장 매매만 무효야. 답이 3. 자,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또. 자, 2번. 요거 풀고 좀 쉬겠습니다. 네네, 2번.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맺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실질적인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 찾아라는 거죠. 하나씩 가보죠. 1번. 가장 채권을, 거짓말 채권을 가압류한 자에 새로운 가압류, 제3자 맞아요. 2번. 가장 거짓말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할 자도 새로 설정한 자 맞습니다. 3번. 채권 거짓 가장 양도에서 변제하기든 채무자 나왔네. 채무자는 옛날 채무자죠. 새로운 채무자가 아니죠. 답 3번입니다. 바로 외워야 됩니다. 채권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는 새로운 제3자가 아니다. 답 3번. 4번. 파산 선고받은 가장 채권자의 대표적인 파산 관제인도 제3자죠. 5. 가장 채무를 보정하고 보정 채무량을 줄거 보정인도 제3자입니다. 답은 3번이 돼요. 자, 조금 복잡하죠, 그죠? 자, 조금 쉬었다 가고 109조 차고 연화사 표시가 있습니다.